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인천과 제주, 경주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사실상 경주시로 결정됐습니다. 인천시는 선정 과정에서 공모기준 위반이 있었다며 정부에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불국사와 첨성대 등 문화유산을 보유한 경주시.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는 지난 20일 경주시를 정부의 개최도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전통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시도 주 회의장을 비롯해 충분한 숙박시설을 확보했고 정상회의 기간 보문 관광단지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국빈 의전과 경호 준비도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도시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이 있는 역사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치를 놓고 경쟁했던 인천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개최도시 선정위가 경주시를 선정한 건 공모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외교부의 공모 공고문에는 개최도시 신청 마감 이후 유치 신청서를 바꿀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경주시는 주요 회의장 배치안을 당초 유치 신청서와 다르게 변경하고 개최 지역 범위를 타 시도까지 임의로 확대 수정했다는 겁니다. 이에 인천시는 외교부에 경주시의 공모 자격 박탈과 개최도시 재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 나쁜 결정입니다. 외교부는 공모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또 다른 후보지였던 제주시는 아쉬운 결과지만 개최지 선정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는 27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열어 개최 도시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요즘 때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름철 폭염 일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 폭염도 일찍 예측해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일기예보의 강수 확률처럼 이 폭염 확률도 최대 열흘 전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세계 지도 곳곳이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폭염 강도에 따라 세계 진화기가 달리 표시되기도 합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팀이 개발한 여름철 폭염 예측 시스템입니다. 폭염이 발생하기 열흘 전부터 예측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선 처음 선보이는 기술입니다.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 그리고 상층 중위도 상층 파동의 발달과 함께 발생하는 폭염의 발생을 이해하고 잘 예측할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역대 손꼽히는 더위였던 지난 2018년 폭염 기간을 일주일 전 정확히 예측했고 최근 6년간 발생한 폭염 90%를 예측하는 등 실용성도 입증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 도입되면 강수 확률처럼 폭염 확률도 퍼센트 수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수가 발생할 확률처럼 저희 우리나라에서 폭염이 발생할 확률을 최대 10일까지 지역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기상예보 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2주 전에 폭염 확률을 예측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폭염 예측 시기를 한 달까지 앞당길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네, 보통 강원도는 겨울 축제가 유명하죠. 특히 얼음 낚시와 눈꽃 축제 등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이상기후로 겨울 축제 개최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 여름 축제 등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드넓은 호수를 따라 길게 늘어선 텐트들. 겨울철 빙어축제가 열리는 소양호가 대형 캠핑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빙어 낚시객이 몰렸던 소양호는 이렇게 캠핑족들이 몰렸습니다. 캠핑족들은 호수비와 바가지 없는 먹거리에 만족합니다. 넓고 또 쾌적한 거, 땅 상태도 좋은 것 같고 또 애들 먹거리 걱정도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인제군은 대표 지역 축제인 빙어축제가 이상기후로 최근 신년 새 3차례나 취소되자 올해 처음 여름축제를 열었습니다. 빙어축제는 겨울철 기온에 많이 좌우를 합니다. 여름축제는 저희가 사계절 관광단지 조성 중인 이곳에서 계속 보완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 지난해 열린 여름축제는 모두 33개로 4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홍천 맥주축제엔 13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축제장을 하기 위해서 기반을 닦아놨잖아요. 다양한 콘텐츠들을 그 안에다 넣을 수가 있잖아요. 겨울축제 1번지 강원도가 여름축제의 메카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수은입니다. 이 홀로 사는 독거 어르신들에게는 필요한 게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이 말벗이 필요하겠죠. 경기도가 이런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AI 말벗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문장이 생성되는 등 이 쌍방향 대화가 이뤄지면서 신청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녀를 도시로 보내고 홀로 사는 이옥순 할머니. 노인 대학도 다니고 이웃들과 자주 어울리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적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네, 잘 먹었어요. 노래 교실도 가고요. 네, 노인대학도 가고요. 예. 바로 인공지능 상담원이 주 1회 전화하는 AI 말벗 서비스입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6월 처음 도입한 서비스에 현재까지 신청자가 5천 명에 달합니다. 로봇도 하고 우리네 말하는 거하고 똑같더라니까. 난 처음에 로봇도 몰랐어. 인공지능 상담원의 전화를 3회 이상 받지 않거나 대화 도중 살기 어렵다 같은 말로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담당 공무원이 바로 현장 확인에도 나섭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생성형 AI가 계속 그분이 원하시는 대화 혹은 또 필요로 한 대화들을 계속 이제 물어주고 또 거기에 반응을 하고. 65이 넘은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포천시 관인면에서는 AI 케어 서비스도 시범 도입됩니다.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합니다. 집에서 하면 늘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해보면 좋지요. 어르신 돌봄 영역에도 AI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두입니다. 내일은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히 경북 칠곡 일대는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칠곡의 한 마을에서는 이 70년 전 이곳을 지킨 영웅의 가족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사연을 이심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미로 땅을 파니 주먹만한 감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별한 선물을 만들기 위해 여러 종류의 산나물과 산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 5뿌리까지 모았습니다. 이 마을을 위해서 희생을 다하신데 여기 조금이나마 줘도 안 부족하겠습니까? 더 많이 해줄 수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참 한편은 아픕니다. 경북 칠곡군 응추리 주민들은 74년 전 이 마을을 지키다 산화한 고 김희정 중위에 대한 보답으로 김중희 가족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의 손편지도 함께 담겼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김중희는 6.25 전쟁 당시 1사단 소속 장교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켰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지난 2022년 그 유해를 찾았고 지난달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뒷산에서 발견된 김중희를 추모하고 그의 희생을 되짚어봤습니다. 당신이 목숨과 바꾼 땅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당신이 지킨 이 땅을 더욱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 김중희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지난 2000년 만들어져 지금까지 13,000건이 넘는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한 전사자는 지난해 기준 220명을 넘겼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경기 수원 특례시가 이 관내 기업 지원을 위해 3천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도시 재정비에 나서는 등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수원시가 수원 기업 세비 펀드라는 걸 조성했다고 하는데 어떤 펀드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수원 특례시에는 세비 펀드 3천억의 규모의 펀드가 있고요.
또 3천억 규모의 또 다른 세빛 융자가 있습니다. 네. 세빛 펀드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 수원시의 유망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주는 3천억 규모의 펀드고요. 세빛 융자는 소상공인 골목 시장에 최대 5건까지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융자제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세빛 펀드는 5분야, 그러니까 창업부터 시작해서 소부장, 또 4차 산업, 바이오, 또 재창업으로 도약하는 기업 5분야에 최대 600억 규모의 분산 투자를 해서 전문 캐피털 운영사가 운영하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투자금이 3천억 넘게 모였는데 뭐 조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 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시는지 뭐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난 5월 기준으로 원래 1,000억을 목표로 했는데요. 아마 지자체 사상, 기초지자체 사상 제일 큰 규모 3천억으로 육박했습니다. 원래는 1,000억을 목표로 했는데 3배가 넘는 3,065억까지 모인 거죠. 이 중에 수원시가 출자한 금액은 1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수원시가 출자하고 많은 은행, 기업들이 출자를 해서 3천억이 넘어섰습니다. 네. 우량펀드 운영사가 많이 들어온 거죠. 저희 수원 관내 기업에게는 최소 500억 이상을 투자할 것인데요. 현재 기업 3군데가 벌써 61억 이상을 투자받고 있고요. 앞으로 많은 우량 기업들한테 투자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원시가 화제를 바꿔봐서 교통의 중심지인데 그럼에도 또 광역교통망 개선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떤 뭐 개선을 추진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얼마 전에 발표한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살기 좋은 도시 2위로 부상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2위가 된 이유가 집값이 싸고 교통망이 좋고 네. 문화와 스포츠를 잘 즐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광역 교통망이 잘 돼 있느냐, 특히 철도가 잘 돼 있냐입니다. 네네. 현재 광역 철도위에서 14개 역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조만간 30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도권 동탄역이 지금 착공되고 있고요. 신분당선 연장선이 착공되고 있고 네. 또 이번에 제출한 경기 남부 광역 철도망이 또 국토부 5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이렇게 30개의 역으로 구성되는 철도망이 구성되면 수원이 더 살기 좋아서 아마 네. 1등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중에 경기 남부 광역 철도는 우리 잠실 종합 서울에서부터 성남, 용인, 수원, 화성까지 거치는 그야말로 경기 남부의 광역 철도망입니다. 4개 지자체장들이 협의하고 내년 7월 정도면 국토부 5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될 것 같고요. 이미 저희가 조사한 비식값이 1.2가 넘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신분당선은 광교하고 호매실 연장 노선을 착공하게 되는데 기존에 없었던 구운역이 새로 확정되기 때문에 내부 교통 개선은 물론이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첨단 산업 단지와 잘 연결이 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서수원 지역의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또 수원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는데 이것도 어떤 프로젝트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원시는 지금 상태로 쭉 가면 2040년에는 법정으로 노후화된 도시가 80%를 육박합니다. 네. 주거가 특히 그게 해당되는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이 도시를 개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그 쉽게 시민들에게 더 빠르고 더 크고 더 쉽게 도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더 빠르게는 예전에 기존 10년 또 5년 이렇게 걸렸던 신규 정비구역 우리가 개발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만 네네. 지금부터는 2년마다 주민들이 제안하면 노후화 주민 동의율을 따져서 바로바로 속도를 줄여주는 기간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장치를 지금 만들었고요. 또 더 크게는
역세권 주변, 아까 14개에서 30개로 수원시가 변화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세권을 좀 더 복합적이고 고밀로 랜드마크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철역 500m 내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하고요. 또 200m 이내 초 역세권은 최대 준주거 지역까지 종상향을 검토해서 업무, 상업, 일자리까지 잘 들어가는 복합 건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쉽게는 이런 걸 잘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갈등이 없이 잘 추진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동네 사장을 잘하는 주민들에게 이 정비 사업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과정들을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서 정비학교, 정비상담소, 또 세빛 시민 정비 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서 갈등을 더 줄여서 신속하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가 지난 2021년 시작한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인 손목닥터 9988이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워치와 전용 앱을 통해 서울 시민 모두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입자 100만 명 돌파 기념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기부 릴레이 행사도 열었습니다. 100개의 트레드밀에서 20분씩 릴레이로 걸으면 걸음 수만큼 은행 후원으로 기부금을 적립하는 건데 총 1,650명이 참여해 약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